실제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도 굉장히 승계 계획을 준비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네네. 아까 제가 앞에서 못하고 있는 회사들도 말씀드렸잖아요. 음. 사실 제록스도 그 전에 굉장히 승계 계획 못했던 회사 중에 하나였고요. 음. 글로벌 기업 중에서 보면은 60%가 승계 계획이 준비 안 돼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음. 우리나라는 87% 그런 거 네. 해야 되냐라는 음.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어느 회사나 다들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글로벌은 아직 조금 필요한 부분은 있다라는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요즘 보면 입니다. 이제 기업이 이제 어떤 지속 가능성이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속 가능해지고 그다음에 경제 환경 굉장히 급변해지고 그럴 때 이런 이제 뭐 승계계나 적어도 대책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근데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현실에서는 이거를 회사에서 이걸 잘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가. 그 임원들의 생각들이 좀 제일 큰 것 같아요. 일단 음. 그리고 어 예를 들면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사장님이 아직 눈 시퍼렇게 뜨고 계시는데 음. 자 다음에 혹시 사고 나면 누가 할까요? 이런 거를 했을 때 아 그럼 내가 사고 나면은 음. 뭐 황전무가 해야지 뭐 박전무가 해야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네. 그렇게 흔치 않고요. 아. 그리고 근데 어쩌면 그분들은 저희랑 또 생각이 달라서 음. 대표하시는 분들은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마음속에 이미 품고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음.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핵심 인재도 그렇고 국내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들의 하나가 그 다른 직원들의 시기 질투? 그렇죠. 예, 그런 게 굉장히 크다라고들 네. 말씀하세요. 음. 그래서 핵심 인재 그럼 안 들어간 사람들은 어떡하냐? 음. 예를 들어 팀장의 승계 계획을 하는데 나도 팀장 하고 싶은데 딴 사람이 후보자로 다 해갖고 승계 계획하고 일도 같이 하고 저 있으면 승계 그런 계획이 거죠. 되면은 저거 다 알려주는 거죠? 다 회사 내에 다 알게 되는 겁니까? 다? 그래서 어. 오픈을 하실 수도 있고 오픈을 안 하고 그 아. 주요 임원분들이나 예. 주요 관계자들, 뭐 음. 인사위원회 이런 쪽에서만 알고 음. 진행하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네네네. 예. 공개적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근데 이 조직에서 예를 들어서 뭐 부서장이에요. 부서장의 이제 그 승계를 할 핵심 인재를 찾으려고 그러는데 사실 아까처럼 뭐 제로스처럼 후보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후보군들에서 그중에서 한 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후보군들을 이제 찾는 것도 굉장히 지난한 과정일 것 같고 그중에서 한 명을 선택하는 것도 그럴 것 같고 그런 어떤 진짜 이 여러 후보자 중에서 진짜 배기를 찾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그 과정이랄까? 그런 어떤 원칙이랄까? 그런 건 뭘까요? 그건요. 사실 그 부분은 그 기업의 인재상이 무엇이냐, 음. 리더십에 대한 인재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정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 우리 회사에서는 어떤 비즈니스를 하느냐, 비즈니스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인재의 유형도 다를 거고요. 예를 들면 뭐 재무 쪽의 임원을 뽑는 거랑 영업 쪽의 임원을 뽑는 거랑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이나 리더십의 유형도 다를 수 있을 거고. 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먼저 정의가 된 다음에 그래서 우리의 다음에는 어떤 사람이 맞겠다라는 것들에 대한 공감대 음. 그리고 그 내부에 정해진 그런 것들 인재상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런 거는 사실 경영자나 뭐 인사 쪽에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들 할 것 같아요. 어떻게 그거를 가려낼 것인지 그것들을. 예. 저도 이제 사실 기업가니까 이렇게 고민하는데 저는 이제 뭐 제 얘기지만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를 일단 인식하는 새로운 문제 어떻게 인식하고 그걸 어떻게 해결을 자기 혼자 아니면 협업이라 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사람을 어떻게 발굴할 것인지가 저 고민인 거죠. 그걸 단순하게 채점을 매기는 게 아니라 그것이 투명하게 어떻게 보여지게 할 것인지 이게 구성원들 간에 뭐 그런 것들 많이 고민을 하고 있죠. 예. 예, 그래서 지금 보면 그 승계 계획을 국내에서도 하는 기업들도 있어요. 그런데 음. 승계 계획 핵심 인재 관리라는 거를 대기업들에서 이제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그 기획을 하면서 이제 문제로 도출이 되는 게 뭐냐면 요즘 비즈니스가 굉장히 많이
빨리빨리 변하잖아요. 그런데 이 핵심 인재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 인재 뽑고 그 운영하고 그 사람이 맞는지 검증하고 뭐 이런 거를 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을 어떤 쪽에 온라인을 시켜야 되는지 그런 거를 하는 모든 그 프로세스가 굉장히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효율적이지 않고 그리고 가장 문제가 이제 비즈니스에 온라인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인사 전략이 비즈니스에 온라인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 인재도 비즈니스에 온라인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빨리빨리 바뀌고 있는데 이미 우리는 그 비즈니스가 다 바뀌었는데 이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길고 어렵고 복잡하고 그러다 보니까 바뀐 것들을 반영해서 새로운 인재를 담아내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제도도 시스템도. 네네. 그래서 뭐 사실 미래 여기 승계 계획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후보자들조차도 전부 다 리더가 되는 게 아니라 그중에 한 10% 되는 건데 거기에 정말 그렇게 많은 비용과 그런 것들을 쏟아야 될 거냐. 그래서 그런 기업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우리가 그 좀 쉽게 현실적으로 찾아낼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인사에서 모든 것을 다 관장하려고 하지 말고 아까 엄 팀장님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굉장히 공감을 했었는데 인사가 모든 거를 주관해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비즈니스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비즈니스에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내 다음에 어떤 사람이 와야 가장 잘할 수 있는지 그거를 바로 현장에서 보면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각 사업을 하는 그 사업부단의 그 매니저들이 자기네의 인재상을 정하고 그 인재상에 따라서 어떤 후보자를 찾아야 될지 멀리서 그 기준을 가지고 체크해가면서 점수화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공감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야지 승계 계획이나 지금 뭐 하다못해 대체 계획이나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빠르게 정확하게 또 비즈니스의 온라인에서 적용을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